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인상으로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대량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은폐한 것과 관련해 1억 4,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펠팍타운 의회가 25일 지역 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재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성폭행 미수 의혹이 휩싸인 브렉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합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KBTV 뉴스 9 이계양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인상으로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연 1.75부터 2.00%였던 것이 이제 2.00부터 2.25%로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연속 인상된 셈입니다. Our economy is strong. Growth is running at a healthy clip. Unemployment is low.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s rising steadily, and wages are up. Inflation is low and stable. All of these are very good signs. 이번 금리 인상은 견조한 미국 경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약 3년 전 미국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연준은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세 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국 내에서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어 한국 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대량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은폐한 것과 관련해 1억 4,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우버가 미국 기업으로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합의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우버는 이날 50개 주 및 워싱턴 DC 검찰청과 벌금 납부에 합의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며 기업 문화를 개선할 것도 아울러 약속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2016년 운전기사 60만 명의 면허 번호를 포함 모두 5,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사실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지난해 11월에서야 발표했습니다. 해킹 피해자나 당국에 1년이 넘게 이를 알리지 않은 데다 해커들에게 정보를 삭제하는 대가로 10만 달러의 돈을 건넨 우버의 행동은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초래했습니다. So there are 600,000 drivers across the country whose information was accessed by hackers. The total amount of the settlement is $148 million. Illinois had about 34,000 drivers that were impacted. 우버가 내년으로 예정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되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우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본 고객과 운전기사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펠팍타운 의회가 25일 지역 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재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 재배를 금지하는 조례안은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판매와 유통을 허용할 경우 마약이 확산되는 등 지역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이 같은 조례 제정은 현재 뉴저지주 의회가 21세 이상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운 정부 단위로는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키는 곳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주 전역에서 30여 개 타운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 판매소 설립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전체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타운 정부 단위에서 금지시키면 최소한 해당 지역 내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이 불가능해집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서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구 공급이 현저히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이래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는 88,518가구가 감소했지만 신규 공급된 저렴한 렌트 가구 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며 저소득층의 주택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기간 월 렌트 $900 이하의 아파트는 100만 가구가 훨씬 줄어든 반면 월 렌트 $2,700 이상의 가구 수는 4배가 증가해 렌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석상에서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 주석은 더 이상 자신의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친분은 무역전쟁 등 양국의 갈등 속에 조금씩 금이 가는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개인적 우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11월 중간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내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국이 북한에 몰래 경제적 지원을 하고 북미 협상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는 등 시 주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한 G2 사이의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박탈을 거론했다는 의혹을 받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지난주 일간 뉴욕타임즈에 이런 내용이 첫 보도된 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려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he's a membe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at sense. It's the Justice Department. I would certainly prefer not doing that. There was no collusion. There was no obstruction. I mean, unless you call obstruction the fact that I fight back, I do fight back. I really fight back. AP통신은 백악관이 로젠스타인 경질에 따른 공화당 내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백악관 관리들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24일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백악관 보좌진은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공화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는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중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5번째 고발자가 등장한 가운데 오늘은 첫 고발자인 닥터 크리스틴 포드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Brett's assault on me drastically altered my life. For a very long time, I was too afraid and ashamed
to tell anyone these details. I did not want to tell my parents that I, at age 15, was in a house without any parents present, drinking beer with boys. 전날 캐보노 지명자는 5명의 고발에 대해 즉각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제기된 의혹이 그가 고교 시절 여학생들에게까지 약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하는데 가담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5명으로 늘어난 고발자들로 인해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계속 캐버노를 지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일 지명이 초래된다면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도 금이 가는 일로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선거 판세를 충분히 뒤집을 일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합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포함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진전을 이끌어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는 당초 지난달 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제이슨 맥밀란은 상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며 쉽게 절망에 빠져 있을 법하지만 제이슨은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There's always ways around the obstacles that you're going to face. So I think that's always kind of been the way I've always lived. 사고 당시 제이슨은 날아오는 총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싸면서 대신 총에 맞았습니다. 제이슨은 비록 하반신이 마비되는 불행을 안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희망은 회복되어 다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 검찰청 리차드 브라운 검사장은 26일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8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월요일 약 62,670상자의 비과세 담배와 2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포함한 불법 수익금 230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뉴욕이 세금이 저렴한 타주에서 담배를 구입해 위조된 세금 스탬프로 불법 담배를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입니다. 검찰은 압수된 담배가 합법적인 세금 스탬프를 받아 판매됐을 경우 세금만 95만 3천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뉴저지 뉴악의 리옹 애비뉴 근처 버긴 스트리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리옹 애비뉴에서 총성이 울리자 경찰이 출동해 무장한 용의자 2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접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투항을 거부하자 장시간 동안 도로를 폐쇄하고 교전을 벌인 끝에 용의자 2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퀸즈 지역 F트레인 열차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이날 오후 5시경 퀸즈로 가는 F트레인이 75번가 역에 접근하는 순간 한 남성의 가슴과 다리를 칼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용의자가 열차 안에서 한 여성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도소에 20명이 넘는 한인 수감자들이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8명, 무기 소지 2명 등의 순입니다. 한인 재소자 중 남성은 20명이었으며 유일한 여성 재소자는 지난 2016년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차량과 금품을 훔친 절도단 7명을 체포했다고 포트리 경찰이 25일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클립사이드 파크, 팰리세이즈 파크와 리치필드 파크 등지에서 17건의 차량 무단 침입과 4건의 차량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트랜짓이 비둘기 변을 제거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철역 매니저 23명과 고객 서비스 간부 4명은 각 25개 이상의 전철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트랜짓 측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거치지 않고 즉시 비둘기 변과 낙서를 지우고 훼손된 부분을 고칠 수 있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은행의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중 송금된 금액은 건당 평균 1,556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서 25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동안 총 9,248건, 1,438만 7,068달러가 한국 등으로 송금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회를 기획하신 아이리스 문 큐레이터 모시고 또 마저 또 좋은 얘기 들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또 한국과 여기 북한 사이에 음식들을 또 소개하는 그런 것도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북 미 예술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시회 그 제목을 보니까요. 전위와 정착 사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왜 그런 제목을 쓰셨는지. 예, 아리랑 그레이스의 소주제가 전위와 정착 사이인데요. 영어로 이것을 풀어내면 Between Dislocation and Settlement라고 네. 풀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특별히 현대인들이 이제 자이든 타이든 많이 여행을 다니게 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생각했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꿈이나 이상이나 어떠한 그 희망적인 것도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사실은 이 전시는 기획자인 저 자체도 어렸을 때부터 이민을 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 사는 동포로서 저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정착해야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어떠한 그 컨디션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기러기 엄마들, 독수리 아빠들, 그리고 아이들도 심지어는 여름이 되면 캠프를 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익숙하거나 자기가 그 원래 있었던 어떠한 일정적인 장소에서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물건과 다른 문화를 마주하면서 거기에서 잘 게럴렁하면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충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충돌을 통해서 더 잘하기도 하고 뮤추얼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해서 그 원래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전시입니다. 네. 예,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전위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다른 그렇죠. 어떤 움직이는 낯선 거죠. 곳으로. 예.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도 네. 여행이라는 게 이제 낯선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 뭔가를 이제 경험을 얻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곳에 정착이 또 돼서 네. 거기에 또 문화에 또 흡수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문화만 고집할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새로운 곳에 있는 것들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렇죠.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전시회가 그런 네. 의미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위와 정착 사이 네. 아주 좋은 제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전시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네. 또 요번에 이 전시회와 맞물려서 또 우리가
남북한의 음식을 한 네. 자리에 모여서 소개하는 네. 그런 자리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네. 그것을 이제 하신 분이 기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네, 네. 또 예. 그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 네. 또 거기에서 얻은 어떤 반응이랄까요? 네, 또 네. 유익한 점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누가 이것을 기획하셨나요? 예,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모두 다 아시는 곳이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 특별히 세계 각국의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번에 함께 연계해서 일한 정재은 셰프, 지금 현재 뉴욕 노마드 호텔에서 일하고 계신 굉장히 지금 약간 핫한 여성 셰프이신데요. 그분을 초대해서 아주 고급 손님들이죠. BBIP 멤버들 60명들만 하나는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재은 셰프가 이해하고 있는 그 modern, contemporary Korean cuisine을 네.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체는 메트로폴리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초대 셰프가 정재은 셰프인데 즐거웠던 점이 이번 저희 하몬드 미술관 전시와 연계해서 네. 그 행사에는 팔도 음식 이제 뭐 남도만이 아니라 팔도 음식하면 북한 이제 음식도 이제 많이 이북에 다 있는 음식이 소개됐네요.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영광을 받았는데요. 음식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선 아름답고 네. 6코스에 이제 모든 와인이 같이 페어링이 됐는데 네. 남한에서 잘 알고 있지만 별로 잘 먹을 수 없는 꿩만두. 그 꿩만두를 굉장히 고급 재료인 송로버섯, 트러플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히비스커스란 그 무궁화 소스라고 하죠. 약간 아주 핑크색이 진한 그런 것을 같이 한 그 물김치에 마른 국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정재은 셰프가 진짜 고급 메트로폴리탄 그 멤버들에게 팔도 음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북한 음식들인가요? 한국 음식과 북한 음식이 섞여 있는데 아까 꿩만두, 꿩만두는 네. 만두 그렇죠. 이북 음식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침이 넘어가네. 네 먹고 났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었고요. 중요한 점은 이북 음식이든 남한 음식이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낯설긴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이제 새롭게 혼합해서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서 뭔가 약간 변화된 약간 전이된 그러한 음식을 선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저희 전시와 같이 비슷한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공감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뭐랄까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과 좋은 미술과 좋은 음악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받을 때 그 소개받는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좋아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처음부터 한 자리에 다 이해한다고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한 자리에 다 뭐랄까 흡수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조금씩 진짜 그 이슬에 우리가 젖듯 조금씩 소개하고 조금씩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한식 세계화 또 붐이 요새 일고 있고요. 특별히 남과 북의 예술뿐만 아니라 음식도 함께 초대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또 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에게도 한반도 남한과 북한이 하나라는 그런 개념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주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